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올레이즈든 온라인 사업 뛰어든 셀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해보는 말이 있어요. 바로 뭘 팔아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유튜브로 따지자면 콘텐츠가 고갈돼서 고민하는 10만 유튜버와 비슷한 처지인 것이죠. 사실 수많은 셀러분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도 한철 장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물건 하나를 잘 팔고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내 시장에 침범해서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냥 시작할 생각조차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와 지금은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라고 말하는 셀러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 통찰력으로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예측해야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을 찾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아이템을 무한정으로 찾아내는 눈만 장착이 된다면 다른 셀러들과는 벌써부터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시장조사, 즉 잘 되는 아이템 발굴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일매출 100만원은 금방 달성하실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제 주변에서 온라인 셀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이템은 보통 어떻게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흔히들 아는 아이템 스카우트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 탑10을 주로 참고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잘 되는 아이템들을 소싱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5년차 셀러이신 분들도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시장조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소싱을 하니까 한번 위기가 닥치면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는 당연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경쟁률 낮은 제품을 보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게 한계예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가 경쟁률을 측정하는 방식이 뭘까요? 바로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숫자를 검색량으로 나눈 값이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상품 숫자는 공급량으로 본 것이고 검색량은 수요를 뜻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아이템을 소싱했다간 큰일 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너무 잘 먹히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먹히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재는 대량 등록으로 상품 수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대량 등록을 하는 셀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품 수는 별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올레이즈예요, 올레이즈. 아이템 스카우트는 아무래도 네이버의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쿠팡이나 올레이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특히 올레이즈는 디스커버리 방식과 사용자에 맞는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쓰기 때문에 노출되는 제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어 있는 상품들을 섣불리 가져왔다가는 판매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죠. 그리고 검색량에 비해 상품 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그 키워드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수면관리 복합식품이라는 키워드가 핫했는데 상품 수가 단 5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건 한 명의 판매자가 카페 마케팅을 통해 엄청나게 작업을 해놓은 키워드였고 이 사람이 마케팅 작업을 그만두자 지금은 검색량이 0건이 되어버린 시장이 되고 말았죠. 이런 이유로 전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실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봐야죠. 그리고 그 방법은 검색량의 연간 그래프와 3년 그래프를 함께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습기의 3년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흥미로운 건 무려 3월부터 슬슬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체 몇 월부터 소싱해서 이 제품을 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3월에 소싱을 해서 적어도 4월에는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 아이템 준비는 얼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설마 아이템 하나만 찾으실 건 아니죠? 저도 완전 셀러 초창기 때는 거북목 교정기라는 걸 팔아봤었는데요. 이걸로 월 순수익 1000만원까지 벌어봤지만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셀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북목 교정기라는 단어는 인증을 따로 받지 않으면 상세 페이지나 제목에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낱 위탁 셀러여서 인증받을 엄두도 못 냈고 뭘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를 당해 상세 페이지와 상품명에서 거북목 교정기라는 단어를 빼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상품이 저기 어디 10페이지에 짱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매출은 0원으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패닉에 빠져 셀러로 돌아오지 못할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이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히 잘 팔던 상품이 날아가 버린 것도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월 순수익 1000만원이 단 한 가지 제품으로만 일어났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플랜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아이템 한 개가 날아가니까 패닉이 올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쉬는 틈 없이 팔 수 있도록 1년 계획을 세워놓죠. 봄철 맞이 아이템, 여름철 맞이 아이템, 가을철 맞이 아이템, 겨울철 맞이 아이템, 여기에 더해 1년 내내 팔리는 아이템, 행사 아이템까지 매월 팔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득 채워놓는다면 제가 망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3, 5월에는 봄 상품을, 6월에서 8월에는 여름 상품을, 9월에서 11월에는 가을 상품을, 12월에서 2월엔 겨울 상품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등 이벤트성 상품으로 채워넣죠. 그런데 이때 계절 상품과 반짝 유행하는 상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 상품은 선풍기 같은 것들이에요. 선풍기는 무려 1,000원
1960년에 국내에서 첫 생산이 되었는데요. 무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핫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선풍기는 퇴장하지 않는다. 다만 진화할 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매년 돌아오는 계절 상품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각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매년 쌓여가는 리뷰는 덤이겠죠? 그럼 유행 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오리 집게 같은 아이템이에요. 눈오리 집게는 2020년만 하더라도 검색량이 거의 바닥을 기다시피 했던 아이템이에요. 근데 갑자기 2021년 1월 SNS에서 눈오리를 엄청나게 만든 사진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더니 방탄소년단의 RM까지 합세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은 오래가진 못하기 마련이죠. 매년 검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지만 만약 내가 소싱을 처음 해보는 초보라면 이런 아이템들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초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고르기만 해도 절반은 가기 마련이에요. 저는 주로 네이버 쇼핑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여기에서 쇼핑 베스트를 클릭해보면 많이 본 상품, 많이 구매한 상품, 인기 브랜드, 베스트 키워드 이렇게 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딜 클릭할 것 같나요? 아까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죠? 많이 구매한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를 일부러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인 3시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의 루틴처럼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쓱쓱 스크롤을 내려다보면 아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구나, 이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진화해오고 있구나 라는 걸 자연스레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성별, 나이대, 심지어 지역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판매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올레이즈죠. 올레이즈는 주로 누가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바로 3040 여성들이라고 했어요. 아쉽게도 베스트 상품에서는 많이 구매한 상품을 클릭해보면 성별, 나이대를 구별할 수 없지만 그 옆에 별별 랭킹을 클릭해보면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30대 여성, 40대 여성으로 설정을 해두고 쭉 내리면서 요즘은 어떤 것들을 많이 구매하나 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녹화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이걸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저는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구나, 추석과 관련된 상품을 미리 소싱을 해서 올려둔 뒤 세팅을 해두고 올판 광고를 통해 노출시킨다면 잘 팔리겠구나, 여행과 관련된 상품이 많이 보이네, 추석 때 연휴를 활용해 놀러가는 여성들도 많겠구나, 여행과 관련된 상품은 또 뭐가 있을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자주 보다 보면 좋은 것이 3040의 관심사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까지 좁혀지는 느낌이거든요. 아이템을 선정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카테고리 선정인데 여기를 참고하면 금방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별별 랭킹에 들어가서 카테고리까지 넣은 뒤 정확한 아이템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뻗어져 나가다 보면 어떤 아이템을 깔아둬야 할지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위탁 판매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아이템 선정은 처음에는 계절 상품, 그 뒤는 이벤트 상품으로 채워넣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계절 제품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일찍부터 찾기 때문에 경쟁이 덜할 때 미리 소싱해두어 리뷰를 먼저 받고 세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베스트 상품을 통해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면 좋을지, 3040 타겟에 맞춘 아이템은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이템들은 이미 많이 팔리는 아이템, 즉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셀러들이 이미 뛰어들어 팔고 있는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한 달 순이익 300만원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이템이라도 다르게 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상세 페이지에 달려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라도 한 개는 만원, 한 개는 5만원에 팔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상세 페이지에 담겨 있답니다. 저는 앞으로 상세 페이지에 대한 꿀팁들도 풀 예정인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빠르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